머리를 쓸 수 있다면 조금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있고, 공부하다 보면은 회계 쪽에 이 두뇌가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험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머리가 좋을 필요는 없는 시험이에요. 안녕하세요. 자, 회계사 세무사에 대해서 오늘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저는 황수원 회계사고요. 오늘은 주제를 대충 보니까 시험 자체에 대한 주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질문 따라서 좀 답변 드려볼게요. 그럼 시험부터 한 입사 정도까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 1차 시험이 2월 말에 있어요. 2월 말에 1차 시험이 있고 보통 발표까지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3월 말에 1차 발표가 나고, 합격한 사람들은 그 해에 동차로, 같은 차수에 동차라 그러는데, 같은 해에 6월 말에 2차 시험을 봐요. 보통 6월 말에 2차 시험을 보고, 이거는 주관식이어서 한 2개월이 걸려요. 채점 하는데 8월 말에 발표 납니다. 8월 말에 발표가 나고, 요즘에는 보니까 작년이랑 올해는 오피셜 발표가 9월이더라고요. 9월 초까지 이렇게 미뤄졌는데, 저 때는 한 일주일 정도 보통 일찍 났었는데 작년에는 실제로 9월에 발표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8월 말에 최종 결과 발표 듣고 입사를 하죠. 그래서 이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회계법인에서 8월 말이 되기 전에 이미 다 뽑아요. 자소서도 미리 다 내놓고, 그러면은 이제 채용하겠다, 합격 통지를 줄 텐데, 조건부 합격이에요. 조건부 합격. 최종 합격한다는 조건 아래 법인 입사 합격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때 2차 떨어지면은 시험도 떨어지지만 법인 입사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쓰려요, 속이. 그래서 8월 말에 발표 나면서 바로 입사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은 9월 말 일자로 보통 대형 법인들이 입사를 하거든요. 저도 9월 말에 입사했고, 그러면은 9월까지 마감된 재무제표에 대해서 3분기 검토부터 바로 투입이 돼요. 우리가 보통 9월 말 입사, 12월 말 입사 이렇게 두 개 중에 선택을 하는데, 그러면 학기 남은 분들은 12월 말 입사를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12월 말 입사는 다 보통 추천을 안 해요. 왜냐면 3분기를 한 번이라도 뛴 사람이랑 안 뛴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원래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랑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랑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거잖아요. 뭐 여행 같은 걸로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쓰다가 오고 싶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학기 남은 거 아닌 이상 그냥 9월 말 입사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9월 말에 입사하면 돈도 더 많이 받잖아요. 요즘에는 초봉도 괜찮기 때문에 입사 빨리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학원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1차랑 2차 과목이 시험에 비해서 많던데 왜 이게 다른 건지. 왜 다른지? 그죠. 딱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 과목수 보면은 몇 개 안 되거든요. 특히 1차는 5과목인데 2차는 아마 똑같을 거예요. 2차는 이제 회세, 원잼, 감 그때 있고, 회계가 올해부터 쪼개졌는데 중급 회계랑 고급 회계로, 그래서 이제 6과목이 됐고, 2차는 아마 그대로일 거예요. 2차는 그대로 아마 개설이 돼 있을 거고, 좀 다른 게 1차 시험일 거거든요. 1차 시험이 오피셜로는 회계세법, 회세 있고, 다음에 경경기라 그래서 암기 과목 3과목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전 5과목이잖아요. 경영, 경제, 기업법이에요. 암기 과목 3개는. 나눠져 있는 거는 거의 다 회계학일 거예요. 회계학이 좀 세분이 돼 있고, 경영학도 일반 경영학이랑 재무관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세법은 아마 단일 과목일 거고, 경제도 물론 미시, 거시, 국제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거를 나눠서는 개설이 되지는 않을 거고, 그건 경제 하나고, 기업법이 원래 상법만 있었는데 외관법이랑 공인회계사법이 개괄적으로 좀 추가가 되면서 이거를 좀 나눌 수는 있을 거예요. 일반 상법이랑 그 외관법, 공인회계사법 이렇게 두 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은 딱 나뉘는 게 회계학이랑 경영학인데, 회계학이 일단 과목이 엄청 많을 거예요. 무슨 회계 붙은 게 엄청 많을 텐데, 보통 크게 나누면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정부회계 이렇게 3개로 나뉘고요. 재무회계가 또 많이 나뉘어요. 재무회계가 우리가 보통 아는 회계원리, 회계원리가 딱 시험 범위로 들어있는 건 아닌데, 회계원리는 그냥 그 위에 중급회계, 고급회계 할 때 기본으로 베이스가 되는 거라서 그거는 기본으로 항상 그냥 회계사 입문한다 그러면은 그냥 듣는 과목이고, 자,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이렇게 나뉠 거예요. 그거를 합쳐서 재무회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가회계, 정부회계 이렇게 나뉘어요. 경영학에서 일반 경영학이랑 재무관리랑, 원래는 일반 경영학 비중이 훨씬 높았었는데 올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재무관리 비중이 확 높아졌어요. 1차에서는 비중이 낮은 것 같은데 2차에서 또 확 높아지는 과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1차만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2차 가서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게 좀 이런 부분들이에요. 1차에서 비중이 낮다고 이렇게 조금 공부하지만 2차에서 과목 비중이 확 높아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아까 회계 안에 재무회계, 원가회계, 정부회계가 있고, 그리고 재무회계도 중급이랑 고급으로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 원가회계가 1차에서는 재무회계 20%밖에 안 되는데 2차에서는 아예 원가관리회계 자체가 한 과목이거든요. 경영학도 지금 비중이 75%까지 올라왔지만 예전에는 40%였거든요. 비중이 40%에서 지금 75%로 올라왔는데, 어쨌든 재무관리도 2차 때는 아예 단일 과목으로, 단독 과목으로 독립해서 시험 과목이 된다. 시험 과목은 마치 회계라 그래서 거기 다 몰아져 있지만 아예 세분해서 과목이 개설이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이유는 그만큼
깊이 있고 양이 많은 과목이라서 그렇게 나눠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5과목만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아마 세분하면 한 10과목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머리를 쓸 수 있는 팁이 없네요. 그냥 다 공부를 해야 되는. 머리를 쓸 수 있다면 조금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있고,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은 회계 쪽에 이 두뇌가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합격하고 나서도 진짜 잘하는데, 근데 이 시험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머리가 좋을 필요는 없는 시험이에요. 머리가 특출나게 요구되는 시험은 아니고 좀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막 못 붙을 시험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회계사 시험 준비할 때 그 질문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자격 요건은 많이 물어봐요.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자격 요건이 조금 추가가 됐어요. 저 때보다. 일단 회계랑 관련된 과목이 12학점이 이수가 돼 있어야 되고, 경제랑 관련된 과목 3학점, 그리고 경영이랑 관련된 거 6학점까지만 있었는데 지금 추가돼서 IT랑 관련된 과목을 또 하나 있어야 돼요. 보통 3학점이라고 치면은 한 과목 이수하셔야 돼요. 보통 회계사 시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학교에서 미리 다 들어놓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정되는 과목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항공의 홈페이지 가면은 이렇게 과목을 쳐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목마다 코드가 다 개설이 돼 있는데 그 코드가 맞는지, 인정되는 과목이 맞는지 검색을 해보고 수강 신청해서 듣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성적도 필요해요. 예전에는 영어 시험을 따로 봤었는데 그거는 이제 다 폐지되고 그냥 토익이나 탭스 이런 점수를 갖고 와야 돼요. 보통 토익을 많이 보니까 토익은 700점을 넘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다른 학과로 가서 하다가 내가 회계사가 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 졸업을 안 했으면은 탁과한테 열려있는 그런 과목들도 있으니까 그거를 신청해서 들으면 될 텐데, 이미 졸업을 하신 분들은 복학사라 그래서 학점 인증을 할 수 있게 열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수강하시고 자격요건을 채우시면 됩니다. 일단은 공부 장소를 정해야겠죠. 어디서 공부할지, 뭐 집에서 할지, 독서실에서 할지, 도서관에서 할지, 고시반에서 할지, 그 외에 뭐 스터디 카페에서 할지 다양한 옵션들이 있을 텐데, 일단 공부 장소를 정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루틴은 결정하시겠지만 아마 계속 수정이 될 거예요. 장소는 쉽게 수정할 수 없지만 루틴은 내가 수정할 수 있으니까, 공부하다가 새로운 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 만나던 사람 뭐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럼 루틴이 계속 변할 거잖아요. 뭐 하다가 내가 체력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운동을 추가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그 루틴은 공부를 하시면서 본인에 맞게 수정을 하시면 될 거고, 공부 장소를 정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한 시작이지 않을까. 군대 이슈가 걸려 계신 분들은 군대랑 관련해서 그 기간 계획을 짜시면 될 거고, 그렇습니다. 뭐 크게 준비할 건 없을 것 같아요. 회계사님의 실제 루틴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 루틴이요? 저는 루틴에 대해서 수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큰 흐름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고시반에서 일단 공부했던 루틴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고시반에서 출첵 담당이었거든요. 뭐 반장이라고 불렀었는데 어쨌든 출첵 담당이었고, 아침 9시랑 저녁 9시에 출첵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항상 있었고, 저는 출석은 한 8시쯤 갔었어요. 제가 잠이 많은 편이라 충분히 잔 편이었고, 그 정도면은 그렇게 이른 출석은 아니거든요. 일찍 오시는 분들은 6시, 7시에도 많이 오는데 저는 잠이 중요해서 8시쯤에 와서 9시에 출첵하고 그러고 공부를 해요.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1시에 오후 공부 시작하면은 2시 넘으면 살짝 졸음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최대한 버티다가 한 2시 반쯤에 낮잠을 자죠. 낮잠 엎드려서 자면은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딱 깨거든요. 그러면은 일어나서 거기 앞에 이렇게 소파가 있어, 복도에. 소파 가서 저기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 몽쉘 하나 먹고 커피, 이렇게 블랙커피 하나 타가지고 딱 원샷하고 공부하면은 그냥 밤까지 그냥 쭉 공부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운동을 항상 했었어요. 저녁 먹기 전에 그 고시반 바로 옆에 헬스장이 있어서 거기서 1시간 정도 운동하고 밥 먹고 와서 다시 저녁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주말에는 오전에 좀 늦잠 자주고 맛있는 거 먹고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수면 시간이 몇 시간 정도? 평균 수면 시간 7시간 정도 될 것 같네요. 7시간. 저는 7시간 아래로 자면은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져서 잠줄이면서 공부하는 거는 저는 좀 추천하지 않아요. 본인이 망가지면서 수면 시간을 줄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공부 효율이 전체적으로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자더라도 공부하는 시간 동안의 질을 높이는 걸 훨씬 추천을 해요. 식사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하시고, 운동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되겠지만 건강관리는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취미도 하셔도 되고 연애도 하셔도 돼요. 대신에 공부하는 그 시간에만 집중해서 해달라. 그러면 좀 이 수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거예요. 멘탈은 타고난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제가 관리하면서 학생들 많이 봤지만 멘탈 자체가 안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일단 상담도 잘 많이 안 하고요. 그냥 본인 건조를 갖고 쭉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타고나신 분들이고, 이제 그런 분들 말고 어차피 그거는 타고나는 거니까, 또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언을 드리자면 변수를 많이 만들면 안 돼요. 보통은 보면은 흔들리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좀 남자친구 때문에 많이 흔들리시던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까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루틴을 깨는 연애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거든요.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나를 흔드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마라톤처럼 길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마라톤처럼 길게 해야 되니까 나는 좀 길게 보고 몇 년에 합격할 거를 좀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너무 루즈하게 공부하면은 처음 기간이 엄청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진입을 잘해야 돼. 처음에 진입을. 내가 처음부터 잘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을 해야 그래야 처음부터 잘 되는 거지. 처음이니까 나는 못하는 게 당연해.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계속 못하거든요. 나중에는 진짜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볼 시간이 없거든요. 처음부터 잘할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장기 마라톤인 거는 맞지만 오래 공부할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앞 회차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초시동차 합격수기 있잖아요. 이런 거 참고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어차피 안 돼요. 그거는. 그런 거로 보고 되실 분들은 이런 영상도 필요 없어요. 이런 영상도 필요 없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스터디도 좀 추천을 드려요. 완전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스터디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객관화예요. 자기 객관화. 난 잘하는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인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지금의 나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하셔야 이 고시가 꼭 시험 합격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고시가. 혼자서 내가 24시간을 다 통제해야 되다 보니까 절제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마라톤에서도 페이스를 조절을 하잖아요. 마라톤 42km 뛰면서도 힘든 순간들이 계속 오거든요. 그럼 이제 페이스를 살짝 늦추면서 가고 좀 회복이 됐다 싶으면 페이스를 올리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들 공부하면서도 슬럼프가 올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슬럼프 주기가 한 달이었어요. 한 달. 아니다. 2주인가? 2주다. 2주. 되게 네. 짧았네요. 2주 정도 되게 잘 됐다가 그 시간이 한 2주 정도 되면은 다시 슬럼프가 오고 슬럼프가 한 1주에서 2주 정도 또 가요. 그랬다가 또 갑자기 잘 되고 그렇다고 제가 슬럼프 기간 동안 아예 놨던 것은 아니고 이 공부든 슬럼프든 좀 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재미가 붙기 시작하면 또 공부를 계속 하는데 슬럼프가 달콤하잖아요. 공부가 안 돼서 좀 놓는 게 슬럼프인데 1주 이상 가면 안 돼요. 슬럼프가. 물론 슬럼프가 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내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극복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슬럼프네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1주를 넘어가면은 2주까지 금방 확 가거든요. 그래서 1주 안에 내가 슬럼프를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럼 극복이 아마 될 거예요. 공부하던 관성이 또 있어서 슬럼프가 길어지게 내가 내비두면 안 된다. 장기 마라톤이라는 거는 그런 면에서는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페이스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극복할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이 좀 긴 수험생활을 슬기롭게 다스릴 수 있어요. 아마 오늘 영상은 시험 진입하기 전인 분들한테 좀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잘 안 되면 학원으로 찾아오시면 같이 상담하는 시간 가지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마 학원으로 연락해서 황수원 회계사님 좀 뵙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저한테 연결해 주실 거예요. 다음 영상도 있겠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야 정규 편성임에도 가능하고 정규여도 항상 또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헬퍼 채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